자, 챕터 4 스포츠 수행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1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태만 현상의 동기 손실 원인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훈이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본인은 힘을 쓰지 않고 친구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경기를 이기려고 한다. 정답은 무임승차 전략입니다. 자, 말 그대로 무임승차 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좀 이런 보기 문항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할당 같기도 하고 최소화 같기도 하고 반무임승차 같기도 한 느낌이 있지만 보기를 천천히 뜯어보시면 무임승차 전략이 정답으로 유추가 되고요. 여기 문제풀이에 보시면 할당, 최소화, 반무임승차에 대해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할당 전략은요, 단독 수행보다 집단 수행을 할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이고요. 최소화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고요. 반무임승차의 핵심은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력 없이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전략은 다 열심히 하는데 영훈이만 열심히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무임승차 전략이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조금 문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과 관련이 있는 팀 요소, 팀 요소가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은 팀 요소가 나와 있죠. 응집력 개념 모형 요소 중에서 팀 요소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팀 요소는 뭐죠? 팀의 목표, 팀의 승부욕, 팀의 능력, 팀의 안정성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팀의 능력 맞죠? 팀의 목표도 맞고요. 팀의 승부욕도 맞습니다만 팀의 규모는 팀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요. 환경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관련이 있는 팀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줄다리기에서 집단이 내는 힘의 총합이 개인의 힘을 모두 합친 것보다 적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억이고요. 집단의 인원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개인의 수행 감소는 니은 때문이다. 정답은 3번이죠. 링겔만 효과, 동기, 손실입니다. 자, 이제 링겔만 효과의 개념은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의 이 공헌도나 생산성 등이 오히려 감소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게 링겔만 효과예요.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줄다리기에서 이 개인이 이 힘을 모두 합치면 이 정도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적네? 이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100%의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기 손실은 무엇일까요? 자, 동기 손실. 구성원이 최대의 노력 없이 게을러질 때 발생되는 손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리면, 자, 집단이 내는 힘이 총합이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로 합했으면은 한 200,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예상으로는. 그래서 개인의 힘을 모두 합쳤을 때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15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이 힘을 뺐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링기야만 효과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개인의 공헌도나 생산성이 좀 내려간다라는 이론을 링갈만 효과라고 하고요. 동기 손실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개인의 수행 감소는 동기 손실 때문이다. 링겔만 효과와 동기 손실은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문제풀이에 다른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읽으신 다음에 저희는 답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답을 알고 답을 외우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 번씩 지켜보시면 분명히 다음 문제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딸딸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런의 팀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 결정 요인으로만 묶인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응집력 결정 요인,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네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개인, 리더십, 그리고 팀. 이 네 가지가 정답입니다. 3번이네요. 팀, 리더십, 환경, 개인. 이 네 가지가 팀 응집력 모형에서 응집력의 결정 요인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응집력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구나. 환경, 개인, 리더십, 팀. 이렇게 네 가지를 외우신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번은 몇 가지가 나왔나요? 하나, 둘, 넷, 네 가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발달 요인이 꼈죠? 자, 2번도 보실게요. 힘 요인, 개인 요인. 왜 여기 또 발달 요인이 껴있네요. 마지막은 힘 요인, 발달 요인, 환경 요인, 개인 요인. 그래서 발달 요인이 자꾸 들어가 있네요. 하지만 여기는 발달 요인이 들어가 있지 않고 환경, 개인, 리더십, 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적 태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문항에 조금 트릭이 있습니다. 1번 정답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회적 태만 허용 상황을 미리 설정하지 않게 한다. 미리 설정해야죠. 네. 사회적 태만이라는 것은 허용 상황을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답들도 봐볼까요? 대집단보다는 소집단 구성하여 훈련한다. 그렇죠. 좋은 지도 전략입니다. 지도자는 선수 개개인의 노력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 너무 좋죠.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포지션 선수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어떤 사회적 태만 현상, 한마디로 팀 응집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허용 태만, 즉 규칙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에 좀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정답을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리더십 모형의 리더 행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 행동, 실제 행동, 선호 행동.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규정, 실제, 행동. 감사합니다. 선호 행동. 자, 이렇게 이것이 리더십 모형의 리더 행동 분류의 세 가지입니다. 정답은 규정, 실제, 선호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외우게 되면 리더 행동 관련된 다차원 리더십 모형에서 리더 행동이 어때야 되냐? 리더는 규정, 선호, 그리고 실제. 그 세 가지를 떠올리신다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풀이를 봐볼까요?
세 가지가 일치할수록 수행 결과가 선수 만족에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규정행동은 리더가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규정행동. 실제 행동은요, 리더가 실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호행동은 리더가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는 행동입니다.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리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 특성에는 선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리더의 특성. 리더가 실제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니은에는 실제. 그리고 기억에는 상황에 따라서 리더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규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 행동에 대한 거는 규정, 실제, 선호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이 중에서 규정 행동은 리더가 실제로 해야 하는 것. 규정 행동은 리더가 해야 하는 것, 실제로 해야 하는 것, 리더가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등장했죠? 정신만씨. 자, 3번이죠? 그러지 않은 것이니까 X를 표시하고요. 리더십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수에게 개별 시간을 할애해서 개인 운동에 어떤 피드백 이런 것들을 줘야죠. 그래서 선수가 늘 수가 있고요. 선수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정말 좋습니다. 자, 선수의 주의산만 요인을 파악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수가 주의산만하게 행동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선수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자, 무조건 넌 잘해, 할 수 있어, 넌 잘하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감만 부여하다 보면 선수 본인이 메타인지가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난 선생님 잘한다고 했는데 나 진짜 잘하나 봐. 그러면 조금 사회적 태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연습을 좀 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안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게 칭찬도 해주고요. 잘못된 거 지적을 해주면서 선수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무조건 자신감만 부여하는 행동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한야구협회가 행동한 수정 전략은 여기 보시면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폭력 정도에 따라 출전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정답은 부적 처벌입니다. 자, 부적 처벌은 쉽게 말하면 너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처벌받아. 이런 이야기예요. 흔히 말해서 너 이제 숙제 안 했으니까 유튜브 못 봐. 참 많은 부모님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부적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적 강화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미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 흔히 참 잘했어요. 도장 있죠? 참 잘했어요. 도장. 포도 스티커. 이런 것들. 선생님이 잘하면 포도 스티커를 줘요. 이것도 이제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저와 연배가 좀 같으신 분들이고, 참 잘했어요. 도장, 포도 스티커, 이런 것들이 잘했을 때, 정적 강화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이거 10개 맞추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이거 10개 성공하면 이거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부쩍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적 처벌은 말 그대로 정적으로 너 숙제 안 하면 혼난다. 숙제 왜 안 해? 숙제해야지. 너 숙제 안 하면 혼나. 이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정적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부착 처벌은 2차원적으로 들어가죠.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유튜브 못 봐. 자, 대한야구협회에서 경기장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너 폭력했어? 그럼 출전 시간 얼마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적 처벌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문제풀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고 지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와인버그와 굴드의 바람직한 처벌행동 지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죠. 연습 중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처벌한다. 아닙니다. 처벌 안 합니다. 네. 처벌 안 하는 게 행동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중에 실수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차원 리더십에 대한 모형이 나오네요. 아까 제가 실컷 말씀드렸죠. 나오네요. 규정행동, 리더가 해야 되는 거. 실제행동, 리더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거. 선호행동, 리더가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선호하는 행동.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답은 기억, 리을이네요. 옳게 묶인 것이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리더의 특성은 리더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여기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죠. 리더의 특성이니까요. 자, 디귿 볼게요. 선호 행동은 리더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선수의 행동을 말한다. 그렇죠. 리더가 선호하거나 선수들이 바라는 선수의 행동. 자, 리더가 바라는 행동이죠. 오답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기억 리을이고요. 디귿은 아니죠. 제가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리더가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선호하는 거. 선수들이. 여기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을 리더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닙니다. 네, 오답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순간적으로. 리을입니다. 리더의 실제 행동과 선수의 선호 행동이 다르면 선수의 만족도가 낮아진다. 맞습니다. 선수가 이렇게 선호하는 행동이 있는데 리더가 그거와 다르게 행동을 하면 선수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겠죠. 이것은 정답입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오답입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확한 풀이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선수가 아닌 리더에게 규정된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아닌 선수가 선호하거나 바라는 리더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스포츠를 통한 인성 발달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뭐 도덕 문제 수준이죠? 네. 도덕 문제 수준과 정신만 씨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 격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도록 격려한다. 누가 봐도 말이 이상하죠. 네. 그것은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 발달 전략으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르게 연결된 것.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정답부터 확인하고 사회학습 이론이 이런 거구나. 본능 이론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은 환경에서 관찰과 강화로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 자, 이것은 환경에서 누군가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이 정답입니다. 자, 인간의 내부에는 공격성을 유발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자, 본능적으로 존재한다. 본능 이론이고요. 좌절,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가 방해받는 경험통, 공격 행동을 유발한다. 좌절, 공격 가설. 말 그대로죠. 자, 좌절이 무조건 공격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공격 행동이 적절하다는 외부적 단서가 있을 때 나타난다.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익숙한 단어들은 아닙니다만 천천히 이 보기들을 풀어보면 매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 본능 이론, 좌절 공격 가설, 그리고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에 대한 정의가 문제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 보기가 설명하는 성격 이론은, 자, 여기 앞에서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환경에서 관찰과 강화로 공격 행위를 학습한다라고 했죠. 관찰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성격 이론. 자기가 좋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무더위에도 진행된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것은 어떤 학습이죠? 정답은 사회학습입니다. 자,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관찰로 인해 공격 행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달리기 하는 게 공격 행위는 아닙니다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서. 자, 정신역동 이론, 무의식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특성 이론은 외부보다 개인 안에 일관적인 행동을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이것을 모방한다, 이거 관찰을 하고 모방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회학습 이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피들러의 아저씨의 리더십 모형입니다. 자, 기억 니은에 내용. 자, 들어갈 내용.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성과가 좋네요. 성과가 높아요. 그리고 통제 상황이 낮아도 성과가 높고, 통제 상황이 높아도 성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중간 통제 상황에서는 성과가 저조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반대로 니은을 볼게요. 자, 저통제 상황에서는 성과가 저조합니다. 자, 그럼 고통제 상황에서는 좋을까요? 고통제 상황에서도 저조하네요. 그러면 중간 통제 상황에서는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 기억은 과제지향 리더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더십이 좀 강하고요. 과제지향적이기 때문에 팀원들의 어떤 느낌이나 요구들을 좀 과제적으로 좀 더 집중하는 성향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관계지향 리더라고 나와 있는데 니은은 관계지향 리더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을 보일 수가 있지만 중간 통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팀원들의 이야기와 그런 수용하는 의견들을 잘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과제지향 리더, 니은은 관계지향 리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는 태스크, 네. 과제는 태스크고요. 관계지향은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제, 저통제 상황, 중간 상황. 그래서 기업과 이해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정답부터 볼게요. 자, 사회적 촉진, 그리고 단순 존재 가설, 주의 분산 갈등 가설. 뭔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읽어보고, 보기에 한번 끼워 맞춰볼까? 자, 들어가 보시죠. 타인의 존재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다.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이 핵심이죠. 존재만으로도 특성과 욕구가 생긴다. 단순 존재 가설. 이거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당장 여기에 있어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없어도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존재 가치만 따져도 나에게 각성과 욕구가 생긴다. 뭐 연애와 사랑에 관련된 뭐 그런 걸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연습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저 연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연습을 지켜본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랑의 존재죠. 그래서 이 존재만으로도 각성과 욕구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코칭을 해주거나 뭐 훈련에 피드백을 주거나 이러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내 아들이 운동하는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 욕구가 생기고 각성이 되고 이런 현상을 단순 존재 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존재가 운동과제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수행자의 욕구 수준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 분산 갈등 가설이고요. 생각나는 게 있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다. 운동과제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만 하면 또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존재 가치로 인해서 욕구 수준을 또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 어머니와 여자친구 뭐 이런 존재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고부 갈등을 제가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단순 존재 가설과 주의 분산 갈등 가설이 있다. 그리고 기억은 사회적 촉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촉진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주의 분산, 평가 우려 가설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